그 애는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 내게 사실대로 들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캐시가 죽었는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 어린 양처럼 조용히 돌아가셨어. 그 애가 내 이야기는 안 했어? 그럴 수가 없었어. 캐서린 아가씨는 잠든 채로 영면하셨으니까.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누워 계셨지. 평온한 꿈속에서 안식을 맞으셨을 거야. 부디 평화롭게 잠드시기를. 아니, 아니야. 부디 캐시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깨어나기를! 뭐라고? 내가 캐시를 죽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캐시, 유령이 돼서 나를 찾아와. 네가 없는 시면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난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히스클리프! 캐시,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편히 쉬지 못할 거야. 나 역시도 그럴 테고. 그래, 시계대가리. 그런 질문을 했었지. 근데 왜 떠났냐는 질문보다는 버티고 있던 이유를 물어보는 게 더 맞았을 거야. 나를 향한 매질과 조롱과 멸시와 모든 고통, 굶주림은 견딜 수 있었어. 참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언제나 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던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린트는 곧 부자가 될 거고, 린튼과 결혼한다면 나는 이 근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발명가가 되겠지? 어쩌면 티사 올해의 발명가상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히스클리프는요, 아가씨? 넬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히스클리프와 함께 한다면 내 품위는 떨어지고 말 텐데. 우리 둘 다 분명 거짓골을 면치 못할 테니까. 말해줄래? 왜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캐서린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만약 내 눈앞에서 린튼과 결혼하는 꼴을 보게 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린튼과, 어쩌면 캐시에게까지도 난폭한 행동을 하고 말 거야. 상상하기도 싫은 만큼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나를 천하게 만든 이 저택에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지만 동시에 빼앗아버린 이 저택에서. 아니, 나는 원래부터 천하고 비루했어. 그러니 천한 것이 있을 수 없어야 할 그 저택에서 나를 스스로 뜯어낸 거야. 하지만 결코 캐시를 포기한 건 아니야. 언젠간 캐시가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고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고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어졌지, 모든 게.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캐서린님의 엄숙한 장례식에서 고인의 바람대로 캐서린은 죽었다. 우리는 부부였어. 캐서린이 죽은 건 네놈 탓이다. 모르겠나? 캐시를 죽인 건 우리야. 모든 캐서린은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었다. 히스클리퍼로 인해서. 자, 봐라. 모든 가능성 세계의 파편들을 그 어느 세계에서도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마음을 찢어놓고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지. 머리 아파.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내가 머리를 나무에 박아대는 소리야. 내가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다고, 캐시. 넌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 그저 사람 모양 가죽만 뒤집어 쓴 속은 쓰레기로 가득한 엉망처럼. 내가 바뀌었다고? 바뀐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어림도 없었어. 애초에 성립이 안 되잖아. 나는 사람조차 되지 못했는데. 히스클리프,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인간의 말을 할 필요는 있나? 캐서린을 죽게 만든 너는, 캐서린을 나로부터 앗아가버린 너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일 텐데. 그렇다면 애써 인간답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 새끼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이 되어버린다면. 주인에게 버려진 울부짖으며 날뛰는 슬픈 사냥개. 그게 지금 너만의 마음이고 되고 싶은 모습이구나. 맞아. 난 지옥의 사냥개가 되어서 도시를 향해 짖고 전부 찢어발겨 자루 안에 담아 끌고 다닐 거야. 나와 캐시를 이 꼴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면서. 너의 바람대로 될 수 있어. 캐시, 너 발목이... 내가 꼭 돌아올게. 집으로 온다 소리. 히스클리프. 실험관에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 데드 레비츠들 하나도 가릴 거 없이 남김없이 해치고 있어요. 네, 저희조차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관리자님. 토끼를 본다.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틈새 바로 하군요. 묘여, 길을 열어라. 아는 것을 모른 채 할 순 없으니. 넌 위아래가
받아볼 텐가. 해풍. 터지. 찾지 못하리. 그러니까 넬리한테 들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초절꾼밤에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대문도 걸어 잠궜을걸? 여기는 자, 준비됐지?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야? 아이 참, 히스클리프. 내가 말할 때 집중하라고 했잖아. 저기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정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달리기 해보자고. 아마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길걸? 캐시, 너 신발 잃어버렸는데. 넬리한테 또 혼나겠다. 뭐 어때? 상관없어. 아,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집 보이지? 창문 너머로 누가 있을지 몰래 훔쳐보자. 안 돼, 캐시. 왜? 왜냐면 지금 저 집으로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들켜서 커다란 개들이 우리를 쫓을 거야.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너의 발목을 물 거고, 너는 비록 소리를 지르진 않겠지만 피가 많이 날 거야. 몇 주 동안 붕대를 감아야 했을 정도로 내가 대신 다쳤어야 했다고 밤낮으로 후회를 했어. 그리고?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를 치료해주기 위해 집 안으로 데려간 뒤 린튼과 만나게 돼. 네 기분은 어땠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넋이 나가 있었지. 그건 당연하지.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니까. 하지만 히스클리프, 너는 나를 두고 먼저 그 저택을 벗어났잖아. 심장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 비참하다는 기분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 네가 발목을 다친 것도 화가 났고, 비싼 그림 같은 그 장면에 나는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너와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이 일로 힌들리 오빠는 내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 그래서 넬리한테 널 완전히 방치시켜버리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5주 동안 이 저택에 머물렀고, 린튼과 그 여동생인 이사벨라와도 친해지고, 결국 네가 처음으로 나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고 말았지. 딱 이 순간까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난 지금 가야 해.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난 이날을 좋아했어. 너와 함께 마음껏 정원에 달릴 수 있었던 이날을. 나도 그래, 히스클리프.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 놓으려고 일기장에 빼곡하게 써놓았던 거야. 내 소중한 기억.
기분은 어때요? 더럽군. 그리고 비참해. 이 시체들과 너네들, 내가 이런 거지. 이상하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때려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아주 더러워. 힘들리 그놈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꼴이잖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부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찼는데 제일 끔찍했던 건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있기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이번엔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냐? 신들린 놈이 맞았을 수도 있어. 난 글러먹은 놈이라 바뀌었다는 건 가소로운 착각일 뿐이었고 이런 식으로 획가닥한 다음 때려 부숴야만 끝나는 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야, 시계대가리. 넌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너 빼고 다 알 거야.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뭐 하여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대로 나라는 인간이 계속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느낌일 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 그 지긋지긋한 시계 소리. 그걸로 다시 눈이 떠져.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야. 이것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쓰러뜨린 데드레비츠 보스 시체를 좀 보세요. 죽은 건 다른 세계에서 온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의 시체잖아요. 맙소사, 이건 이 얼굴 누군지 알아? 이사벨라 아가씨. 이게 대체... 이사벨라 에드가 린튼의 여동생이었어. 린튼과 함께 이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지. 그놈은 진짜가 아니었어. 놓친 거야. 현재까지 총 4번의 벼락이 쳤다. 회사의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자 했다면 황금가지를 가져가기만 하라고 했던 린튼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 아, 겁쟁이처럼 헛간에 숨어서 벼락이 치기만 기다리라는 거?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참 도움되네.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어. 나 같은 게 무슨 배짱으로. 아니, 말은 끝나지 않았다, 히스클리프. 앞으로는 말을 빨리 하는 걸 연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군. 이 저택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히스클리프 안전에 대한 존속 여부도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벼락을 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설사 그것이 황금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확실히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벼락이 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좀 더 극적이며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벼락과 함께 정전이 일어났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저택에 와서 벼락이 쳤던 순간이 언제였지? 첫 번째 벼락은 그때였죠. 그자들이 캐서린 씨의 유언장을 낭독할 때. 아니야. 그거보다 정확히는 히스가 캐서린 이름을 부르짖을 때였어. 두 번째 벼락은 린튼 씨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쏘아붙였을 때였어요. 세 번째는 힌들리 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였어.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군. 내 여동생 이사벨라, 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건만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되었구나.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시답잖은 편지들을 보내온 적은 있었네. 운명을 만났다느니,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느니. 하지만 내가 반대할 것이 뻔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 너 스스로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고나 있는 상태냐? 나는 정해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지. 이제 네 번의 벼락이 쳤군. 그래, 우리도 알아. 우리도 숫자 셀 줄 알거든. 관리자님, 말투를 보아하니 린튼, 저자는 벼락이 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락이 친다는 것은 축복이야.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니. 자네에게 거짓말을 했네, 히스클리프.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네. 계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묵묵부답이지. 옛날에도 지금도. 린튼군, 그것이 이 끔찍한 실험실을 만든 대답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태껏 들키지 않고 납치가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갱단 여럿만이서 납치를 자행했다기에는 주위엔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 가족이 통째로 실종되기도 하는 등 여럿이 한꺼번에 납치된 정황 역시 많았다고 하였지. 그 기사를 다 읽었던 거야?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더 악위에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자여야 했겠네요. 저택에 일자리를 내어주겠다거나 근사한 식사 대접이라도 제의했나 보죠.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 하더군.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소. 린트님, 아무리 캐서린 아가씨의 부탁이었다지만 이건... 뭐?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부탁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캐서린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건 전부 내 의지였어.
그러니까 대체 왜 캐서린이...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 그저 부탁받은 대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 그러니까 대체 왜요? 당신의 가문 정도면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T사에서 이를 알고도 자네를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은가? 가문이 뒷받침되어준다 하여도 강도 높은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걸세. 이유라, 뻔하지 않나? 캐서린을 사랑했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 그건 그냥 맹목적인 구걸 아닌가요?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네. 나의 행복은 그 구걸에서부터 받아내는 적선의 서우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네를 부러워했는지 결코 모르겠지, 히스클리프. 나를 부러워했다고? 네가? 캐서린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저택에 놀러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지. 히스클리프는 왜 안 보일까?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물론 자네는 우리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은 것이겠지만,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네의 편지들을 태운 건 내가 아니네. 오히려 편지가 있었더라면 곧바로 건네줬을 거야. 캐서린은 자네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자네가 떠난 후 캐서린은 방에만 박힌 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버리면서 거울만을 들여다보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더군. 거울... 일기장에서도 말했었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택엔 거울 같은 건 두지 않았지. 누군가 선물해준 거울이라 하더군. 누군가? 그 거울에서 캐서린이 무엇을 보았길래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을지는 직접 그 일기장에 물어보지 그러나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해진 일기장에